네, 뉴스엠의 이슈앤피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한국무역협회의 정만기 상금 부회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올해 수출액이 지난해 대비해서 7.5% 늘어날 것이다라는 전망을 한국무역협회에서 이번에 밝혔습니다. 올해 우리나라의 수출 어떤 품목을 중심으로 해서 얼마나 늘어나게 되는 건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네, 사실 작년에 수출이 연말에 회복되긴 했지만 별로 좋지 않았던 것은 저는 코로나의 그 영향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의 그 비대면 사회가 대면 사회로 전환이 되면서 비대면 사회 때는 IT 품목에 과잉 수요가 있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 작년에는 보통 미국이나 중국의 수출 증가, 수입 증가율이 다른 품목은 한 마이너스 4에서 6% 정도였어요. 근데 IT 품목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15% 이상 정도 났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IT 품목의 그 강점이 있는 나라였기 때문에 수출이 급격히 좀 유축이 됐었고, 그거는 우리나라만 그랬던 게 아니고 대만이 제일 수출이 작년에 나빴어요. 대만, 한국, 일본, 베트남 전부 골고루 좀 안 좋았었는데 이러한 그 코로나의 영향이 이제 금년부터는 그 정상으로 이제 돌아갈 것으로 예상이 돼요. 예를 들면 가트너에 따르면 IT 기기, 스마트폰 같은 건 금년에 한 6.9%, 그다음에 심지어 반도체 메모리는 한 70% 이상. 그다음에 SSD 같은 경우는 77.4% 정도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어서 주로 이제 IT 시장 회복에 따라서 우리나라 수출이 이제 완연히 그 증가세로 전환이 되고 무역 흑자도 한 140억 불 정도 예상을 하는 그런 전망을 무역협회가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네, IT와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회복세를 보일 것이고 자동차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지난해에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 올해는 전망이 그닥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것도 사실 코로나의 영향이었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다 기억하시지만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폭스바겐이라든지 도요타라든지 세계 유수한 그 자동차 기업들이 그 공장 가동 중단, 이런 국경 이동 제한 이런 것들이 막 있었잖아요. 그래서 생산 가동이 안 되면서 심지어 자동차용 반도체를 생산하던 파운드리들이 자동차용 반도체 생산을 안 하고 전자기기 반도체들을 생산을 전환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쇼테지도 났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대면 사회로 전환이 되면서 이제 공장들이 새로 가동이 되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그 이연 수요들 대기를 막 1년씩 했었어야 되니까 자동차를 살려는 사람들이 그것들이 같이 결합이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그 판매 대수가 그 2022년 같은 경우에는 한 7,500만 대로 유축이 됐어요. 보통 한 9,500만 대까지 가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작년에는 9천만 대 이상으로 다시 회복이 되면서 자동차가 아주 좋았었는데다가 우리나라는 공장 가동 중단, 연구소 가동 중단 이런 게 없었잖아요. 우리 코로나를 대처를 좀 잘한 편이어서 그래서 경쟁력까지 높아져서 우리가 아주 호황을 맞은 건데 금년에는 그거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수요가 정상화 또 되기 때문에 좀 줄어들고 정상화되니까 작년만큼은 안 되지만 그래도 한 3% 정도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전반적으로 수출은 긍정적인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주요 원인 중에 하나로 미중 간의 패권 전쟁이 꼽히고 있는데 그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그거는 당연히 중국의 경제가 미국하고 대등한 정도는 아니지만 많이 따라오면서 갈등이 시작된 걸로 생각합니다. 원래 힘센 사람 두 사람 있으면 갈등이 생기는 건 당연한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은 그 중국의 대미 GDP 규모가 2001년만 해더라도 12.6%밖에 안 됐는데 이게 2021년에는 76.2%까지 따라오게 됩니다. 거의 이제 비슷하게 됐고 최근에는 약간 좀 위축이 되는 경향이 있지만 거기다가 이제 수출 규모를 보면 예를 들면 중국은 1990년부터 2021년까지 무려 58배나 성장을 해요. 세계는 7배 정도 성장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 중국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1990년 1.9%에서 15.3%로 이렇게 늘어나는데 미국 시장도 한 3%, 5% 이렇게 됐던 것이 2017년에는 21.6%까지 미국 시장에
중국 제품 점유율이 그렇게 많이 차지하게 되니까 예. 트럼프 때부터 중국에 대해서 특히 이제 위기감이 생기면서 트럼프는 중국 제품의 3분의 2에 대해서 최고 25%의 관세를 물리게 되죠. 그래서 그의 영향에서 예를 들면 2023년에 중국의 미국 시장 점유율이 13.9%로 좀 많이 떨어집니다. 네. 더군다나 바이든 와서는 아시다시피 중국이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뭐 이런 쪽에 경쟁력이 높아지니까 그 산업을 또 견제하기 위해서 IRA 같은 것도 발동을 하고 인플레이션 감축법이요. 그리고 뭐 반도체법 이런 거를 가지고 오면서 결국은 둘이 간의 패권 경쟁이라고 할까 이게 가시적으로 우리한테 이제 오는 건데 우리로서는 뭐 반사적 이익도 있을 수 있고 예. 또 중국하고 더불어서 무역이 위축이 돼서 좀 또 손해보는 측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효과가 미국에서 중국에서 동시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셈법이 상당히 복잡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계속될수록 중간에 껴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어쨌든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나라가 지난해 그 대미 수출액이 1,150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거의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했죠. 미중의 무역 갈등이 이렇게 지속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어떤 대응 전략을 좀 짜야 될까요? 미국에서 작년에 아주 선전을 했는데 그것도 자세히 따져보면 바로 자동차의 영향이었어요. 예. 대부분의 그 흑자와 시장 점유율 향상은 자동차에서 288억 불인가 이제 흑자를 보고 시장 점유율도 10% 넘어가면서 생긴 현상인데 우리로서는 금년 같은 경우를 보면 제 생각엔 중국의 IT 경기가 많이 회복이 돼서 중국도 상당 부분 회복을 할 겁니다. 예. 뭐 중국이 지금 한 9.4% IT 시장이 성장한 걸로 나왔거든요. 작년에는 뭐 마이너스 수입 증가율 같은 게 한 15%가 넘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기대할 만하긴 한데 어쨌든 미중 갈등 속에서 또 하나 유의해야 될 거는 우리의 미국 시장 점유율이 늘어나면서 미국이 대한 수입 규제가 지금 상당히 강도 높게 높아지고 있어요. 예. 지금 우리나라 제품에 대해서 가장 많은 규제를 하는 나라가 2023년 현재 미국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장 점유율이 우리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예. 한미 동맹하고는 별도로 경제 그 분야에서는 아마 규제가 수입 규제가 좀 심화될 거다. 더군다나 트럼프가 등장하면 이게 더 심화될지도 모르겠죠. 그래서 네. 제 생각엔 우리로서는 미국하고는 철저하게 그 군사 경제 동맹을 강화해 가되 중국하고도 실리를 챙겨가는 게 참 필요하다. 중국이 아무리 경제 성장률이 4% 5%로 과거보다 위축이 된다 하더라도 워낙 경제 규모가 지금 한 17.7억 불 정도 좁을 쯤 되거든요. 예. 크잖아요. 거기서 4%가 붙으면 거의 뭐 한 7,500불 정도의 새로운 시장 규모인데 이 우리나라의 절반 정도 되는 시장이 생기로 생기는 거예요. 이 시장을 놓칠 수는 없어서 저희 생각에는 우리나라는 그 미국하고도 이제 동맹 관계로서의 기술 협력이나 투자 협력 같은 걸 해가면서 중국 시장도 개척해가는 노력 이거는 포기하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이죠. 구체적인 뭐 방법들은 많이 네.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중국의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중국을 대상으로 하는 수출은 회복세가 상당히 더디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우리나라 산업 같은 경우는 중국의 의존도가 좀 높은 상황이라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국내 수출 경기가 나아지기 위해서는 대중 수출이 또 회복이 돼야 됩니다. 어떻게 좀 뭐 대응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 대중 수출이 줄어든 거는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자기기, IT 시장의 침체가 가장 큰 원인이었어요. 예. 전체 작년에 수출 중국의 그 무역이나 수출에 위축한 원인 중에 한 60% 이상이 IT 품목의 침체였거든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의 IT 제품 수요가 한 9.6%로 늘어나고 금년에 이제 정상적으로 갈 것 같아서 수출은 상당히 회복이 될 건데 문제는 수입이에요. 중국으로부터 수입. 중국으로부터 전기 동력 관련 품목들, 전기차, 배터리 소재 이런 것들 중에서 지금 적자가 매년 늘어나면서 예를 들면 2020년에 한 40억 불 적자가 났었는데 지금 작년에는 164억 불이 났고 이런 추세는 지속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 중국 관계는 수출은 늘어나지만 무역 흑자는 계속 유지하기가 아주 어려워졌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 무협이 전망한 대로 무역 수지 140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무역협회 정만기 상금 부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